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량심, 또 가볍게 시작해 보죠. 사량심, 사는 이제 사량한다, 생각하고 헤아린다는 거죠. 분별한다는 건데 그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전 어른들은 근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뇌를 그려놓은 뇌, 심장.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는 뇌랑 심장 간에 다 경락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뇌가 주로 생각을 맡고 심장은 감정을 맡아서 같이 교류하면서 활발하게 사량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감정이 심장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 뇌랑 심장이 교류하면서. 그래서 보시면은 감정이 증폭되는 건 가슴에서 증폭되죠. 어차피 결정은 뇌에서 납니다. 좋아할지 싫어할지 분노할지는. 그래서 뇌와 심장 간의 이 활발한 교류, 이걸 그려놓고 우리가 생각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 해도 뇌와 심장이 다 동원된다, 이렇게 봤고요. 량은 여기 이게 주둥이라고 했죠. 주둥. 각골문 보시면 이래요. 그냥 이거예요. 무슨 이렇게 이거 묶어놨다는 뜻입니다. 각골문에서요. 요거는 묶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묶을 속자거든요. 여기 딱 묶어놨죠. 주머니를 위아래 딱 봉해가지고 사탕 생각해보. 사탕.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다가 깔때기가 있는 거예요. 물건을 넣으면 여기 일정 차면은 부피를 알 수 있죠. 주머니에 묶어놓은 주머니에. 예. 예전에는 그 뭐죠? 서부 영화 이런 거 보면 이런 데다 물 넣고 다니지 않나요? 가죽 주머니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머니에서 그 주머니에 만약에 곡식을 담으면 여기다 물을 담거나 곡식을 담으면 얼마다라는 걸 정해 놓으면 여기다 넣기만 하면 양을 헤아릴 수 있겠죠. 그래서 헤아릴 양자. 여기 지금 흑토가 들어가서 그렇지 그냥 이게 묶인 거예요. 근데 왜 흑토가 왜 들어갔냐면 예전에 무거울 중자가 사람 몸에다가 이게 주머니를 묶어 놓은 거거든요. 무거운 짐을 지금 보짐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흙 위에 서 있는 거. 이게 지금 무거울 중자거든요. 이렇게 한자가 기존 한자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게 지금 무거울 중자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흙이 또 여기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글자마다 너무 달라지면 힘드니까 유사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디자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헤아린다 포인트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심장이고요. 그래서 사량심 하면은 활발하게 머리랑 이 가슴을 써가지고 생각하고 헤아리고 하는. 우리가 가슴이 동원 안 되면 여러분 머리만 써서 헤아리면 세상 편하지 않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리니까 힘들죠. 사량하다가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타고 이게 힘들죠. 센 거 탐진치 만나면 마감 임박 막 이러면 가슴이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생각할 때 이걸로만 한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호응하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벌써 이제 요즘 같은 이제 호르몬이 분비된 거죠. 도파민 나오면 빨리 저걸 안 사면 숨이 가빠지고 막 이러면 이게 생각과 감정, 뇌를 생각, 심장을 감정으로 만약에 본다면 생각과 감정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감정을 배제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진공 상태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재밌겠습니다. 더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순종하라. 그런데 이 글자에서 왜 이게 순종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요 따를 순자, 따를 종자인데요. 순복할 순자, 따를 종자인데 요 보시면 순자가 참 이 아름다운 순자입니다. 아름다운 순자라는 건 아니고요. 뜻이 되게 아름다워요. 보세요. 이게 원래 내천자에 해당되는데요. 물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고 있는 걸 강조했죠. 진리가 도도하게 흐르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걸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훨씬 강조한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걸. 거기에 이 각골로 보시면 이래요. 글자가. 이 물에 되게 조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이. 여기서는 이 느낌이 좀 안 나지만 되게 조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순복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
동양철학으로 그러면 천리면 이게 지금 뭐죠? 에고죠. 천리에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이 인심이 순복하는 거. 천리에 에고가 따르는 거죠. 그렇죠? 참나의 진리에 에고의 그 순복 이렇게 해서 진리에 순복하는 모습. 여기 이제 머리죠. 눈을 강조해 놓은 거고요. 여기 머리털만 생략한 거예요. 여기 머리 부분이고 팔다리. 진리에 순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종은요. 자, 요 따를 종자는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약자로.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게 종자예요. 이 약자가 되게 잘 된 약자예요. 왜냐하면 전설을 보면 어때요? 종의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앞 사람을요, 뒷 사람이 따라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같이 가 이렇게. 형 같이 가 이런 느낌. 이해되시죠? 이러면 좀 훨씬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래서 이 약자로 이렇게 쓰시는 게 참 맞는 거예요. 어딜 같이 가요? 길을요. 요거는 발바닥이고.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앞 사람을 뒷 사람이 따라가는 형국이에요. 따를 종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한문 설명할 때도 종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 만약에 이 순자는 종천 종머리혈이다 야라 이렇게 풀어요. 이 순자는 이 글자랑 이 글자를 따랐다. 이 두 개 합쳐졌다는 얘기죠. 그럴 때 따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음이랑 요 음이를 따라서 이 한자가 만들어졌다. 보통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종자, 따르다, 추종하다 이런 글자고요. 이건 뭐 글자 이렇게 보시면 쉽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종자는. 자, 여기 재밌는 거 아셨죠? 엄교, 엄격한 가르침. 요 엄자가요. 재밌는 글자입니다. 이 감자부터 알아야 돼요. 감이 감자잖아요. 용감하다. 용감할 감자거든요. 왜 이게 용감하다가 됐을까요? 귀자가 들어있는데 귀랑은 애초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요. 각골문은 이래요. 벽화에 그려진 것 같죠? 돼지 같은 큰 짐승을 함정에 손으로 붙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는 돼지나 이런 큰 짐승을 잡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돼지나 큰 짐승을 절벽에 떨어뜨리는 잡는 것도 한자 있었잖아요. 여기는 뭔가 함정에 빠뜨리는 구덩이를 파놓고 빠뜨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지금 이렇게 돼지를 그린 겁니다. 간단하게. 하나, 둘, 이렇게. 요게 지금 돼지예요. 원래 발 4개인데 한 요 정도로 3개로만 해서 돼지를 그려서 자 보세요. 돼지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난감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글자가. 요 머리가 또 끊어져서 이쪽으로 와요.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게 이 글자가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전에 돼지 사냥에 나간 거예요. 얼마나 용감해야 돼요. 용감하지 않으면 그 짐승 큰 짐승 사냥하는데 예전에 몸을 던져서 사냥할 텐데 도구도 시원찮 용감하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 지금 여기가요. 여기 핵 이게 핵 요 회까지가 원래 한 글자고 밑에가 이렇게 함정을 의미하고 여기는 돼지 머리 부분이고 이건 손이에요. 그래서 그냥 외워두세요. 돼지 잡는 거다. 여기 보십시오. 그 엄은 그럼 뭐겠어요? 언덕에서 요 돼지 다리입니다. 돼지 머리예요. 여기 지금 함정 파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나 더 긋거나 그래요. 함정 파놓은 거고 손으로 그 함정에 돼지를 어떻게든 빠뜨리는 거예요. 손을 써서. 그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로 몰아가면서 엄격할 엄자, 정확할 엄자, 빈틈없을 엄자인 게요.
이거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그에게 차질이 생기겠죠. 사람이 다치거나 놓치겠죠, 사냥감. 그러니까 엄정한 준비를 해서 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엄격하다. 어떠세요? 전혀 뜻밖의 글자였죠. 원래 그 근문에는 뭐 하나 더 있어요. 소리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몰고 갑니다, 돼지를. 그래서 막 원래 근문 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이 언덕에서 이 돼지를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용감할 감자가 돼버린. 그래서 엄격한 가르침, 엄교. 가르칠 때 산까지를 가지고요. 글자나 숫자를 애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네, 회초리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회초리는 꼭 채버려라 이게 아니라 배우는 학생이 누가 얼마나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단속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 글자가 나오면 한자에서 되게 엄격하게 뭐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처벌을 해가면서 규율을 가지고 단속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공경경자 있죠. 요게 전서가 이런데요. 공경경자. 이것도요. 여기 지금 옆에 있는 게 칠복자거든요. 이게 회초리 때리는 거예요. 이 칠복자가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바로 제재가 가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바로 처벌을 해야 될 정도로 규율을 가지고 단속하라는 거죠. 이 상황은 뭔지 아세요? 입이 나온 건요. 말에 관련된 거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쭈삣 선 겁니다. 회초리 들고 있고. 자, 진실을 말해봐. 진실의 방에 간 모습이에요. 진실의 방에 가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막 마동석 씨 같은 딱 회초리를 딱 있으면서 담당자가 자, 진실을 말해봐. 그 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치겠다는 거죠. 머리가 쭈삣 서 있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모골이 송연한 상태. 그게 경이에요. 경. 유교에서 경은요. 하나님 앞에 임금 앞에 서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딴 생각 하나도 못하고 딱 정신 차려진 상태. 이게 이제 경. 나중에 또 나오면 자세히 그림 가지고 해드릴게요. 엄교. 비방. 이제 말씀 원자가 붙으면 비방이 돼요. 비방할 비방할 방이거든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기운이 이렇게 나갑니다. 위쪽으로. 말을 하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방이죠. 너는 아니야. 막 설명하는데 아니. 이런 사람 제일 싫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것에 있더라고요. 한국인들 왜 말하기 전에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상대방이 뭔 말하면 아니. 완전히 막 정성 들여 말하는 사람은 되게 허망하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들어보면 또 딱히 별 얘기도 아닌데 아니라고. 그럼 비방이 돼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건 지금. 요게 원래 각골문이요. 이래요. 새 날개입니다. 새 날개가 이렇게 서로 좀 어긋나 있는 모습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사실은 뭐 새가 어긋났다는 게 아니라 날개가 가만히 보니까 등 돌리고 있더라 지들끼리. 이런 모습을 봐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려지고 그게 지금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서로 등 돌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긋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긋났다라고 비방하고 넌 잘못됐다라고 비방하는 거고요. 요건 같은 말인데 겹방자는 달라요. 겹방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자체가 곁방자거든요. 두루, 두루, 내 곁에 이런 걸 의미하는 방자인데요. 사실은 이 방자를 알아야 됩니다. 모방자, 네모방자거든요. 원래 각골문이 이래요. 이게 곱자를 의미하거든요. 네모를 재는 자. 요게 네모를 이 자체가 네모를 뜻해요. 그래서 이 각골문에 다른 각골문은 이런 게 있습니다. 네모예요, 네모. 네모를 재는 자를 그려놓은 겁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네모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그리고요. 그럼 이게 네모난 땅이에요. 그래서 네모 방자예요, 이게.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모난 밭을 쟁기로 갈고 있는 모습이에요. 농기구를 써서. 땅을 갈아야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로소 방 하면요. 비로소 방자. 방 한문에서 방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제 바야흐로 뭐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겠지만 그런 방자도 되고 네모 방자도 되고 네모 반듯하니까 그 방법 만물의 법도라고 해서 방법이라는 의미로도 쓰고요. 방법.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방자의 겹방자의 각골문을 보면 되게 이해가 쉬워요. 네모를 위에다 또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를 좀 더 강조한 거예요. 이미 이 방자만 해도 네모인데 거기다가 또 그 네모난 밭을 또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네모난 밭에 또 그 밭을 갈고 있는 쟁기 이렇게도 그리고요. 네모난 밭 밑에 그 또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요거 그대로 그려지기도 하고 이제 이게 둘이 합쳐지기도 하고요. 합쳐져서 이제 크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요, 보세요. 이렇게 되면 위에다가는 선을 잘 위라는 걸 상징하는 점을 잘 찍는다 그랬죠. 한자가 디자인하던 분들이 그래요 예전에. 해서 이렇게 여기가 방,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방, 여기다가 또 디자인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지금 방자가 된 거예요. 밭 가는 모습이에요. 밭을 2번 강조했어요. 네모. 그게 뭐냐면 뭘 강조해요? 사방을 또 뜻해요. 사방. 이게 곁방, 두루방이라는 게 사방을 의미해서 그런 거예요. 사방. 자, 아라비아 숫자 4도 보세요. 사방을 얘기한 겁니다. 사방을 두루 말해준 거예요.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비방하는 겁니다. 꼼꼼히 그냥 뭐 하나 안 놓치고 다 비방하는. 너무 꼼꼼히 두루 얘기하면 그게 비방인 거야. 적당히 해라 이렇게. 나도 알거든. 나도 아는데 좀 넘어가 줘야지 사람이. 그걸 꼭 탁 해가지고 이쪽도 이상하고 이쪽도 이상하고 막 이렇게 너무 두루 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비방이 됩니다. 두루 얘기해주면 싫으니까요. 싫어할 만한 얘기를 두루 얘기하면 더 재수없죠. 그래서 비방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성치는 성자는 아시니까 취자를 한번 보자고요. 성자는 근데 이제 또 아시는 것만 하면 재미없죠. 또 자 보세요. 이 못이거든요. 못을 예전에 각골문에서 이렇게도 그렸어요. 못을 자, 이 창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창을 가지고 뭐 창으로 못 박는 건 좀 이상하죠. 어떤 목표 지점에 가서 창으로 정복한 겁니다. 성취해냈다. 목표 지점을 정복한 거예요. 딱 앞전 찍어놓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요. 여기다. 우린 여기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룰성자가 됐는데 또 이 한자를 가지고요. 이 역학하시는 분들은 가만 안 두죠. 이게 지금 정자잖아요. 여기 못을 의미하는데 갑을병정에서 정이란 말이에요. 정. 이거는 창이죠. 자, 갑을병정에서 정은 화죠. 자, 요거는 뭘까요? 무로 보는 거예요. 무로.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무는 토거든요. 자, 화, 토, 금. 어때요? 화생토, 토생금이죠. 오행이 돌아갈 때. 수, 아니 목. 목의 봄이 여름이 지나서 토기운, 늦여름 토기운을 지나 가을 기운 금으로 가죠. 그래서 수로 겨울이 되고 다시 목으로 나무가 자라죠. 마무리 결실을 맺는 게 가을이죠. 화기운을 토기운이 머금었을 때 가을이 온다. 여기까지. 뭐 하나에도 예전 어른들이 다 역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해가지고 씁니다.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의미부여를 해서 썼다는 거는 또 아셔야죠. 재밌죠? 그래서 뭔가 만물이 완성되려면 이 열기운을요, 토기운을 뭉치는 거거든요. 열기운은 뜨거운 발산기운이죠. 그래서 이때 여름은요, 발산하는데 늦여름이 더 덥게 느껴지는 게요. 요 토기운이 습기랑 함께 머금어요. 땅에 원래 물을 머금는 게 땅이죠. 토극수잖아요. 토는 수를 극복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제압하는 건 흙이에요. 흙이 제압해야 나무를 낳을 수 있죠. 이 열기를요, 습기를 머금은 토기운이 꽉 열기를 잡아요. 공기 중에 습한데 뜨거운 이게 늦여름입니다. 이 토가 화를 머금고 그래서 이제 금이라는 결실을 낳게 된다.
그래서 이 이룰성자에다 이렇게 의미 부여해서 이해하는 그런 옛날 선비들도 있습니다. 자, 이 취는요. 이 일단 요거 보시면 이거 서울 경자인 거 아시겠죠? 뭐가 서울일까요? 높은 집들이 있는데요. 높은 집이 있으면 서울이. 그런데 원래 성취할 치자의 각골문은요. 웃겨요. 보세요. 어때요? 높은 집 위에 집을 또 올렸어요. 이걸 나아갈 취, 이를 취 그랬어요. 욕심이 끝이 없죠. 높은 집이 서울을 상징하는 높은 집 위에 집을 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이 글자로 바뀌면서요. 요 높은 집에다가 요거는요. 보시면 이게 손입니다. 손인데요. 손에 문제가 있다는 걸 표시한 거예요. 발에다가 그리면 발에 문제가 있고요. 손에다가 이렇게 선 하나를 그으면 손에 문제가 있다. 사실 손에 장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자는 재밌는 게 자, 문제가 있다, 장애가 있다, 특이하다 해서 특별하다로 가요. 탁월할 때도 씁니다. 뭔 얘기냐면 손재주가 너무 좋을 때도 쓴다고요. 저 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더욱 웃자, 더 특별한 웃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이미 높은데 더 특별하게 또 욕심내는 걸 말이에요. 더 집을 올리는 거를 이룰 취익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지금 이게 서울이잖아요. 서울 위에 태양이 뜨면요. 건물 위에서 햇빛이 쫙 비치면 멋있겠죠. 이게 볕경자, 경치경자, 빛날 경자. 뭔가 이루고 나아간다. 그러니까 둘 다 이루다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 또 이뤄낸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를 취자에는 고역. 고역은 이제 고자는 쓴바귀 풀 고자입니다. 원래. 그래서 풀이 요러면 풀이에요. 풀이 어느 시점 이전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고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예요. 예전에는요 이야기가 엄청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원시 시대도 우리가 살아남은 건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제 글도 없고 적어놓을 데가 없을 때 어떤 그 부족들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축적하는데 그 지식을 다 이야기로 만들어야 돼요. 노래로 만들고. 자, 왜냐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했는지 몰라요. 이상한 풀을 먹어봐요. 죽어요. 저 풀은 먹지 마라 노래를 만들어서 외워요. 이야기해 줍니다. 또 어떤 뭐 버섯이 있어요. 이뻐요. 먹어요. 죽어요. 그 버섯은 먹지 마라라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건요. 여기에는 엄청난 정보가 진리가 담겨 있는 이야기. 어느 시점 이전부터 쭉 내려오던 이야기해서 옛고자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뭐냐면 풀이 쓴맛이 엄청 오래 간다는 뜻. 뭔 쓴맛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안 사라지지? 한 뜻이. 쓴맛이 오래 간다. 그래서 쓸 고자입니다. 힘들 고자, 고통 고자. 요게 풀이에요. 요 싹. 자 보세요. 요게 나무입니다. 나무에 난 풀을 싹둑 잘라가지고 먹으면 끓여 먹으면 차가 되죠. 재밌죠? 풀이 쓴맛이 오래 가면 이제 쓴바귀 같은 이런 풀들 고역이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근데 역은요, 여기 일시킬 역자거든요. 사역, 부역 이런 노역시킨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요게 뭐죠? 몽둥이라니까요. 몽둥이 숫자. 요렇게 하면 몽둥이 들고 이제 각골문은 이게 답니다. 노역시키는 법. 몽둥이 들고 뒤에서 일시키면 돼요. 안 하면 때리고. 그래서 강제 노역이죠. 딱 보셔도. 여기다 사람 하나 더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행할행자가 아니라 지금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몽둥이로 일시키고 있는 모습. 이해되시죠? 이것도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두인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행할행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여러 사람들을 강제로 일시키는 걸. 그러니까 고역이다. 고된 사역이죠. 고된 일. 자, 고역, 고된 일. 개교.
요 한자도 계산하고 비교하다. 흔히 쓰는 말이죠. 그 어렵지 않습니다. 열십자가 들어있잖아요. 1부터 10까지 말하다예요.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히 계산해서 말하다. 이런 뜻도 가능하고요. 숫자를 1부터 10까지 계산한다. 이런 의미도 가능하죠. 그래서 계산한다 뜻입니다. 계획하다, 계산한다. 근데 계획하다란 말 쓰려면 하나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히 미리 따져보는 거겠죠.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히 말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교가 이게 이쪽은 수레죠. 자, 이렇게 하면 바뀌고요. 이게 수레 몸통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전 글자를 보면요. 요거를 이렇게도 그려요. 요걸 바퀴처럼도 그려요. 그럼 그때는 바퀴가 2개여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도 그립니다. 바퀴가 2개 있는 그 마차 같죠. 요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게 바퀴인데 이렇게 쓸 때는 이게 바퀴처럼 쓰여요. 여기 이제 말들을 소나 말을 여기다 여기다 묶어 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요 묶어 놓는 묶음을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 요게요. 지금 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말이나 소를 묶을 때 그 묶는 그 밧줄 끈을 말해요. 끈으로 묶는 거. 저기 묶는 거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말과 소 이런 거 2마리를 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을 묶을 때 균형이 딱 잡혀야겠죠. 그러니까 비교해 가면서 서로 너무 하나가 더 꽉 묶어지고 하나가 덜 묶어지지 않게 그 묶는 거를 비교해 가면서 서로 견주어 가면서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똑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비교할 교, 견줄 교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다 그려놓고 망쳤네요. 실제로는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옛날 각골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이 글자예요. 원래 이렇게 글자가 장황하죠. 이게 지금 간략하게 된 게 이겁니다. 내려오면서. 그것만 알아두시고요. 기한. 요거 재밌습니다. 요 극이자. 이게 거의 이제 대명사죠. 그것. 거의 뭐 거시기 같은 건데. 그거. 극이자인데요. 이게 원래 뭘까요? 각골문은 이래요. 금문은 이래요. 요게요. 삼태기 같은 것도 의미해요. 삼태기. 그러니까 흙이나 이렇게 물건 담는 여기 이게 뭐죠? 바구니 같은 거. 삼태기 같은 바구니도 의미하고요. 또 이게 모두 그냥 곡식 까분다 그러죠. 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날리는 거. 나달 남기고 껍데기 날리는 거. 기자 의미하고요. 삼태기 같은 것도 의미합니다. 보통 공식으로는 이제 기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예전에 이게 이제 많이 쓰였겠죠. 그러니까 그거 하면 이거예요. 그 기자입니다. 그거 기자. 그거. 이 기자입니다. 걸러낸다, 담는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삼택이라고 보시면 요거를 근데 요거를 저기 그 기자가 되려면요. 예전에 원래 이랬는데 여기 이제 뭐 어떤 글자들이 붙냐면 이걸 2손으로 잡고 있는 각골문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변형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2손이거든요. 이거 받들 공자거든요. 이게 받들 공자입니다. 2손으로 이렇게 받들. 손이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극이자는 2손으로 2손으로 이거 키나 삼태기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이 기한 기자는요. 기한 기자는 이래 가지고요. 원래 해도 그려져 있고 달이 그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나 달이나 상관없어요. 삼태기 여기서는 키로 보시면 안 돼. 삼태기로 봐요. 삼태기에 바구니에 해와 달이 계속 쌓여간다. 날짜가 계속 쌓여간다. 그래서 기약할 기자. 약속한 날까지 계속 날이 쌓여가야 되죠. 예. 그리고 만약에 요 달을 요 밑에다 둔 게 요 글자는 어떻게 변형 지금 현재 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돌 기자입니다. 1주년 됐다. 1주년 됐다.
그러니까 글자가 같아요. 같은 글자인데 내려오면서 서로 분화돼서 약간씩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죠. 기한을 의미하는데 보통 얘는 일주기, 뭐 한 달 이렇게 돌 이럴 때 쓰고요. 요거는 기한을 의미할 때 쓰고요. 근데 이게 원래 대나무로 많이 만드니까 대나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키 기자 아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것으로 쓰여보니까 이걸 부르는 한자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되니까 대나무로 만드니까 주로 대나무를 보태서 그 기자. 여기 기자 할 때 이건데요. 기자. 이렇게 그 키 기자로 쓸 수도 있고요. 요게 쓰이는 또 대표적인 게 이렇게 하면 뭐가 되나요? 속일 기자. 그 어디 벽에 가면 이런 거 많이 써 있어요. 부작위. 대학에 나온 말. 나를 속이지 말라. 나를 속이지 말라. 이때 속일 기자입니다. 근데 여기가요 하프 문자거든요. 입 벌리고 있는 사람. 입 벌리고 있는 사람 앞에 키를 놔뒀어요. 여러분 입 벌리고 말하는데 채로 걸러야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거짓말이 엄청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 말하는 거는 좀 걸러 들어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뜻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어떤 사전도 안 풀어요. 음입니다. 끝. 그런데 이렇게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왜 같은 의미여도 왜 이걸 갖다 썼을까요? 그래서 저는 형성 문자는 다 회의 문자라고 주장하는. 실제로 저는 제가 다 풀면서 입증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증해 드렸죠. 지금까지 풀어드린 모든 한자 중에요. 상당수 형성 문자라고 해서 딴 데서는 안 푸는 것도 많아요. 뜻을. 이것도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면 여러분 말을요 털어야 돼요. 원체 구라가 많으니까 진실만 남겨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잘 되는 한자가 어디 있어요? 이걸 형성 이러고 지나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속일 기자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기자죠. 사기꾼 말은 반드시 털어서 들으십시오. 다 날리고 알곡만 취하세요. 자명한 것만. 찜찜한 게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네. 기자. 그래서 예전에 이 삼태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논어에 이런 구조 있어요. 공자님이 언덕을 만드는데 한 삼태기가 부족해서 산이 못 만들어지는 것도 내가 멈춘 거고, 구덩이를 메꾸는데 한 삼태기 처음 한 걸음 전진한 것도 내가 전진한 거다. 그러니까 한 삼태기가 쌓여서 산도 이루고 한 삼태기가 쌓여서 거대한 구덩이도 메꾸거든요. 근데 그 하나를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도 내가 멈춘 거고 한 걸음 전진한 것도 내가 전진한 거다. 이런 게 논어에 있어요. 논어에 재밌는 게 많은데 이런 내용도. 요거 하나 더 해드릴게요. 기자 중에 요렇게도 쓰거든요. 요거. 뭐 우리 예전에 무슨 뭐 영어 기초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거는 딱 이게 삼태기에다가 흙 담은 거예요. 흙. 예전 각골문 흙독자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삼태기로 흙 담아다가 그 흙을 이제 방금 공자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씩 싸서 내 터전을 마련한 거죠. 기초를 잡은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은 한 삼태기 붓는 데서 시작하죠. 한 흙 붓는 거. 거기서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좋죠? 예. 하는요, 이게 언덕입니다. 언덕. 산을 눕혀놓은 거예요. 언덕. 언덕인데 요 볼간자는 이 간자는 볼견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등 돌리고 있어요, 몸이. 예. 그래서 서로 다른 쪽을 보게 되니까 그 불견, 못 보다 이런 의미로 많이 풉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도 간께에 가보시면 안 보인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불견, 안 보인다, 못 본다. 그런데 이게 괴로하면 이건데요. 음기가 쌓여서 올라가다가 양기가 이제 더 힘이 없어서 벌써 멈춘 거거든요. 그래서 흙이 양처럼 올라가다가 위에 정지한 게 지금 음기를 끌어올렸는데 이제 더 못 가고 멈춘 겁니다. 그게 산이죠. 그래서 간께는 산이 되고요. 상징하는 게 물상이 산이 되고 그치다도 돼요. 그치다. 그러니까 그쳐 있기 때문에 그쳐 있으면 쉰다는 거죠. 불견도 됩니다. 그쳐 있다, 쉰다. 동시에 이 권계가 땅인데
땅의 윗부분에 선이 그어졌으니까 경계도 되죠. 경계. 그래서 여기서 언덕을 경계로 삼는 걸 의미합니다. 간계가 있는 건요. 언덕을 경계로 삼는다. 그걸 뭐예요? 그 한계 한자. 한계 한자. 그러니까 간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 간계의 예전에는요. 간계만이 아니라 괴상의 의미랑 그 이름의 한자랑 지금 많이 그 해석이 그 연결되면서 쓰여요. 의미가. 그래서 주역의 괴를 좀 아셔야 된다. 간계를. 그러면 더 잘 이해됩니다. 괴상으로 땅의 영토의 끝이라는 선을 긋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언덕으로 경계를 삼는다. 여기까지가 한계, 내 땅 이런 뜻입니다. 기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의 한계죠. 기한은 시간의 한계. 자, 다음에는 시봉하다. 이게 이 시가요. 모실 시가 있고요. 양육할, 기를 시도 가능해요. 양육할 시. 그럼 이 한자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사람이요. 여기 이건 지금 갈지자거든요. 사람이 어디 가시는 거를 손을 써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모신다는. 출타하시는 거 도와드린다. 이해되시죠? 사람이 오고 갈 때 도와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오고 갈 때 도와주는 사람도 되고요. 어떤 사람이 가는데 도와준다. 이것도 가능. 그 도와주는 사람. 앞에 사람이 넣은 거는요. 어디 가는데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모시는 사람, 시봉. 이것도 되고요. 보시면 이 갈지자가요. 이것도 된다고 했죠. 이렇게 풀이 자라는 거. 풀이 자라는 거를 돕는 사람. 양육할 시자도 되죠. 잘 길러주는 사람. 그림 가지고 다양하게 놀죠. 풀이 잘 자라게 도와주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양육할 시. 그리고 모시다는 거는 출타하실 때 도와드리는 거. 거동을 도와드리는 거. 그리고 이 경우는요. 봉은요. 요게 지금 그 나무입니다. 무성한 나무. 나무를 잘 받드는 거예요. 신성한 나무. 예전 같은 신단수 같은 신성한 나무가 잘 자라게 돕는 겁니다. 그 나무에다 제사도 지내고 이런 것도 받들 봉자에 해당되고요. 잘 기른다 아니면 잘 거기에 공경을 다한다. 여기에 뿌리까지 그려놓은 겁니다. 뿌리까지 그려놓은 나무에. 신령한 나무에 제사 지내고 받들고 모시는 모습. 이런 의미도 있고요. 나무를 잘 자라게 한다. 이런 뜻도 더할 수 있고요. 시봉은 둘 다 자라게 한다. 이런 뜻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모신다죠. 모신다. 모시고 받든다. 모시고 받든다. 이런 뜻입니다. 받들 봉자. 유숙하다. 머물 유자인데요. 이게 근무는 이래요. 그냥 쉬워요. 자, 여기 자축인묘의 묘자거든요. 이게요. 문을 열답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알란자입니다. 알란자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알란자죠. 알이 깨지다도 돼요. 알란자는 지금 알이 깨진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풀에 수초에 이렇게 곤충들이 알 낳아놓는 거 요거에서 온 건데요. 이제 의미가 묘자랑 통하잖아요. 이제 하면서 알 깨진 것도 의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알 깨진 걸 의미하게 됩니다. 묘자도 통하니까. 지금 문이 열렸다도 되고요. 알이 깨졌다. 문이 열렸다. 알이 깨졌다. 비슷해요. 자, 출산한다. 만물이 밖으로 나왔다. 문 열고. 그렇죠? 아기가 문 열고 밖으로 나왔다. 땅에서 만물이 문 열고 밖으로 나왔다. 자축이 미호가 이렇게 당연히 봄일 수밖에 없죠. 부활의 부활절. 이 부활절 떠올리시면 이 묘가 딱 그 통해요. 이 묘. 그렇죠? 춘분 때거든요. 저 때가. 그래가지고 보시면 재밌는 게 부활절 토끼가 이해되시는 게 토끼 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돼요. 묘가. 묘면 토끼띠죠. 재밌지 않아요? 토끼 때는 계란을 깨야 돼요. 알을 깨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만물이 깨고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 부활절 토끼 이런 게 지금 묘하죠. 동서양이 만나는데 재밌습니다. 그 상들이 있어요.
싹도 이렇게 생겼죠. 토끼기나 싹이거나. 싹이 난다. 문을 열고 나온다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당사주에서 토끼띠의 상징이 천파입니다. 알이 깨져야 되거든요. 만물이 처음 나올 때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깨고 나온 에너지는 되게 불안해요. 토끼의 에너지가 좀 불안한 에너지로 보는 게 그게 막 부활해서 그래요. 막 탄생해서 그래요. 문 열고 막 나왔으니 세상이 지금 낯설죠. 완전히. 그래서 이 토끼가 보면 좀 불안해 보이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토끼랑 이 한자랑 묘하게 만나서 토끼를 의미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문 열리거나 알 깨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정확히는 문 열리는 모습을 먼저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벌써 밭에서 싹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밭에 문이 열리면서 싹이 올라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당장에 올라와야 안 되죠. 머물러야 된다. 머무를 유자입니다.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릴 유자예요. 기다려라. 그냥 네가 그 심었다고 안 올라온다. 기다려라 이건. 그때도 성미 급한 분들이 많으니까 기다려 이건. 거기서 싹 나오려면 멀었어. 기다려. 재밌죠? 알 깨고 나온 부활절 토끼를 생각하시면 좋다. 자, 요거 하나랑요. 유숙. 그럼 이렇게 머무르면서 기다리면서 잔다는 거죠. 각골문은 정말 쉬워요. 이겁니다. 이렇게도 그리고. 뭐죠? 딱 보시면 이불 깔고 자는 거예요. 이불 깔고 자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집도 생겨요. 근문에 오면 이렇게 집까지 생깁니다. 집에서 이불 깔고 자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어떻게 됐죠? 집에서 사람이 베개도 생겼네요. 그래서 이불 깔고 베개 놓고 자는 거. 이렇게 직관적인 글자가 있을까요? 사람이 베개에 이불 덮고 집에서 뭐 하겠어요? 자야지. 잘 숙자입니다. 숙박할 숙자. 유숙 머물면서 잔다. 어떠세요? 재밌죠? 이렇게 한자가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요 백자는요. 상관없는 얘기지만 일백백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요거는 지금 그냥 이 글자가 백자랑 비슷해서 저렇게 갖다 붙인 거고 원래 일백백자는 뭘까요? 여기 나온 김에. 잣. 나무에 걸려있는 잣. 요거 까면 안에 엄청 들어있죠, 씨가. 솔방울 같은 거잖아요. 안에 엄청 하나마다 많은 게 들어있죠, 알이. 그래서 일백백자로 쓴 겁니다. 이제 보이시죠? 열매가 나무에 딱 매달려 있는. 까면 엄청 그 안에서 많은 잣이 나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자는 그 알면 알수록 이제 점점 더 이제 고대 문화도 보이고 일반 상식도 늘고 거기서 철학도 배우고 거기 백과사전 같은 거 한자가 그대로요. 하나하나가 그 한자 사전이 그대로 백과사전이 돼요. 하나하나가 많은 생활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그 시대의 사고관, 철학, 가치관, 생활 습관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건축, 어떻게 집 지었는지도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게 이 한자의 힘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선명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자료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